네, 명태균 게이트가 발발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의 핵심 공익 제보자입니다. 강혜경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모셨는데요. 모시고 이러저러한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렵사리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뵙다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벌써 석 달? 네. 이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분주한 석 달이었을 것 같은데 네. 공익 제보자 강혜경에게 지난 석 달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엄청 생각도 많았던 석 달이고 네. 그리고 고민도 많았던 석 달입니다. 그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검찰 조사도 이제 여러 차례 받아댔었고 그리고 워낙 많은 기자님들께서 네. 많이 연락을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제 소통을 못 하다 보니까 예. 미안한 마음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아마도 지금 석 달간의 뉴스를 정리해도 대하드라마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 명태균 이렇게 이름을 검색해서 뉴스를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기소가 네.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사실은 지금 벌써 11차례 검찰에서 네, 조사를 받으셨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조사받으신 건 아니시죠? 일단 처음에는 네. 이제 9번 조사,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까지는 정치 자금이 거의 위주였고 돈 네. 문제로 해서 예. 위주였고 10번, 11번째는 이제 예.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예. 비용 지급이라든지 네. 이제 그 여론조사 하면서 조작의 방법, 예. 이제 조작의 횟수 예.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면 통째로 보면 강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여론조작 혹은 또 여론조사 관련된 네네. 이슈들. 그런데 지금 그 하나하나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지만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강 선생님을 통해서는 주로 여론조작과 관련된 것들을 핵심적으로 캐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제 예. 뭐 독립자금이라고 부르는 예. 그 예비 후보자들 예. 그분들 포함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암호 장부라 해서 이 암호 장부. 암호 장부라 해서 예.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희 기록해놓은. 쪽에 그 의뢰를 하고 네. 했던 분들의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알 수 있는 예, 부분으로 이제 작업했던 예. 그 장부 관련해서 이제 암호 풀이를 이제 네. 검사님한테 해드렸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 네.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는 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 네 이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암호장부, 이 네. 암호장부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종이 장부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했었는데 종이장부. 한번 이제 누군가가 제3자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유출이 될 뻔한 좀 위험한 예. 상황이 있어서 그 예. 뒤로는 제가 엑셀로 예. 파일 작업을 했었고 예. 이건 이제 제가 컴퓨터에 따로 안 남겨놓고 제가 갖고 다니는 USB에다가 정리를 했던 자료인데 네. 혹시라도 제가 또 USB를 잊어버릴까봐 예.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무도 잘 모르는 예. 저만의 알 수 있는 예. 방법으로 예. 이제 정리를 했던 그 그 장부가 있는데 제가 그 2021년도 거의 한 7월 무렵부터 네.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2021년 7월이면 일단은 그 재보선 네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뭐 당대표 선거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마무리되던 시점인가요? 네, 거의 예. 21년 7월이면 거의 마무리 시점이고 예. 그 전 자료도 일단 제가 예. 정확하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한 건 아니지만은 예. 돈이 들어왔던 나갔던 이런 예. 자료들이 일단 예.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일단은 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하여간 USB는 아니고 USB 안에 그 USB도 검찰에 제출을 한 USB는 제가 따로 제출을 안 했고 제가 예. 이미 제출 형식으로 예. 그 엑셀 파일을 엑셀 제출했습니다. 파일을 네.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암호장부에 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기역, 미음, 피읍 그러면 거제, 김한표, 히읗, 피읍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보도는 봤는데 뭐 그런 식의 그렇게 안 암호장- 돼 있고요. 네. 지역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예. 이제 뭐 창원이면 예. 창 하이픈 당사자 이름. 아, 이제 뭐 성이 중복이 되면은 뭐 가운데 이름이라든지 예. 아니면 끝 이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예. 이제 금액 적어 금액 놓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후보자들 여론조사를 해주고 네. 한 비용으로 받은 뭐 이런 게 대체로 대략 몇 건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 많다. 후보들이 그러니까 한 분이 단발성으로 주신 건도 있지만은 예. 그 한 분이 이제 여러 차례 여러 중복 건. 네. 예. 중복으로 복수성으로 이를테면은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81차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8번, 뭐 오세훈 시장은 13번, 뭐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미수금. 따로의 이제 내역서가 이제 존재를 하고 별도의 내역서. 네, 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구 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대 하이픈 네. 이제 홍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제 돈을 지급했던 예. 그리고 또 의뢰를 했던 분의 예. 이름 의뢰자 이름. 네 예. 하고 이제 금액 금액.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횟수만큼의 금액이 다 있는 거죠. 예. 그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건당 회당 400만 원? 그건 이제 저희가 그 대선 조사 비용으로 해서는 제가 네. 이제 40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던 게 예. 일단 자체 비용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전화비라든지 예. 이제 그 회사 운영비 예. 이윤이 안 들어가 있는 예. 그 부분으로 실비로만 이제 네. 책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표조사 같은 경우는 P&R 네. 대표님이 저희한테 엄청 싸게 주셨어요. 다른 데서 때보다. 의뢰를 하는 것보다 예. 예. 보통 이제 다른 데는 그 1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550 부가세 포함해서 예. 그 정도를 받는데 예. 또 못해도 한 440 정도는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P&R 대표님은 저희한테 엄청 싸게 주셔가지고 200 200.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그 내역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가 예. P&R 대표도 고생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니까 예. 어느 정도 이걸 금액을 업을 해서 예. 내역서를 뽑아라 했던 부분이라 이제 네. 공표조사도 금액이 좀 이제 제가 실제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업을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통상 알려진 것은 400만 원인데 그것보다는 좀 업해서 네. 더 비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표조사는 440으로 아, 기재를 440. 해놨는데 예. P&R 대표는 저한테 예. 220 정도로 220으로 일을 네. 받은 수주를 받아가지고 네네, 거래를 한 그랬었거든요. 거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대략 숫자로 세면 한 몇 명, 몇 번, 건수로 세면 30건 이상 30건 이상. 네, 이게 정확히 제가 하나 하나를 안 세봐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지금 최소 30명의 정치인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더 많죠. 더 많은 거네요. 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제가 그 문건일 변호사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여론 조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 하나는 뻥튀기요, 다른 하나는 그리기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맞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 30건 이상의 대체로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됐던 겁니까? 거의 이제 뻥튀기가 뻥튀기, 많죠. 네, 뻥튀기가 뻥튀기가 많습니다. 뻥튀기가 근데 많다. 이제 돈을 주고 의뢰하신 분한테는 그리기라는 게 조금 이제 아예 없는 데이터니까 네.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됐던 예. 저 김영선 같은 경우에 네.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렸던 예. 그거는 이제 아예 조사 자체가 없었는데 예. 그래프를 그리고 통계표를 냈던 거는 예. 그 돈을 주셨던 분들한테는 그렇게는 처리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네. 없고 예.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뻥튀기 예. 조사를 했지만은 네. 거기에 이제 업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의뢰를 했던 분을 위한 예. 여론 조사를 예. 진행을 했던 건도 있고 실제로 본인의 성적을 이제 보여줬던 조사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값을 치른 경우, 네. 제값을 치른 경우에는 뻥튀기는 들어가지만 그리기는 없다. 없다. 예. 네. 그런데 공짜, 그러니까 돈을 비용을 치르지 않고 해간 경우에는 뻥튀기와 그리기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리기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김영선 의원처럼.
지금 제가 딱 기억나는 거는 현재로는 김영선 의원이 김영선. 제일 대표적인 거라. 예. 근데 제가 조사를 한 번도 안 하고 돌린 기억이 지금 솔직히 지금 나는 게 없거든요. 예. 김영선 의원 말고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내고 그리고 네. 그 조사를 좀 진행을 해주고. 돌렸다.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를테면은 뭐 실제로 돌린 거는 178 샘플인데 거기에 700 몇 샘플을 그려서 전체로 900 몇 샘플을 한 걸로 만들어내는 네네. 이런 게 이제 그리기. 뻥튀기. 그건 뻥튀기.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은 네. 700개를 업에서 거의 1000개에 맞추는 거라 뻥튀기를 하는 곱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인구 비례 할당에 맞게끔 예. 어느 정도 이제 성별, 연령별, 예. 지역별을 맞추고 나서 네. 뒤에 이제 원하는 수치를 이제 올리는 거라 예. 그거는 이제 곱하기 해서 하는 예. 거라 뻥튀기라는 표현. 그거는 뻥튀기고. 네. 근데 그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기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뻥튀기도 예.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거라 그리기도 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네. 그리기는 아예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그리는 거라 예. 아예 조사를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가짜의 숫자를 넣는 거는 예, 대표적인 게 저 김영선 의원 예. 전 의원 거 의창구 예. 의창구. 그 건입니다. 네. 이게 비공표 조사에서 그렇게 다 자체 조사. 그냥 공표 자체 조사는 조사. 그렇게 할 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예. 자체 조사, 비공표 조사의 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그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홍준표 시장 뭐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도 네. 그렇고요. 뭐 경남지사, 강원지사, 뭐 조은희 의원 케이스 그리고 또 이제 대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시장 여론조사 과정에서 단일화 그리고 그 전에 경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해서 더 나올 이슈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 건들도 많고 해서 지금 자료를 저도 지금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여론조사 건에서 아직 지금 그 대선만 여론조사 건으로 조사를 어느 정도 지금 일단락이 예, 됐고 예.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지금 미정이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자료를 다 파악을 하고 가서 예.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예. 기억 안 납니다 하면 저도 안 되는 입장이라 네. 지금 자료를 하나하나 지금 다 다시 훑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많이 나올 것 네. 같아서 그 3일날 나온 내용 가운데 그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2018년도에 있었던 뭐 추경호 원내대표와 관련된 일종의 공천 헌금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제 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혹시 그 관련된 것도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보도가 되기 전엔 정말 이 건을 잊고 있었거든요. 잊고 그러니까 있었다. 그러니까 네, 잊고 예. 들었었는데도 그냥 제가 흘려 들었던 부분이라 예. 그 녹취를 딱 들으니까 그 소장님하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예.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설마 예. 받겠나 했는데 예. 그 소장님은 뭐 10억, 20억은 예. 이쪽의 사람들은 그냥 장난이다. 그쪽 사람들은 네, 장난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에서 있는 예. 사람들은 장난으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다 했던 거라. 근데 이 녹취가 나왔을 때 아 맞다 추경호도 있었네. 예.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맞다 추경호도 있었네. 네네. 그러면 추경호 대표와 관련된 선거에서도 여론 조작이 돌아갔어요? 추경호 의원의 그 조사는 제가 했던 기억은 없어요. 없어요. 예. 다른 분. 다른 지금 분. 그 분 말고 예. 시의원을 했다는 네. 그분에 대한 조사는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구에서 시의원 했다는 달성군, 네네, 달성군에서 달성군 군수 했다는 군수 후보로, 출마했다는. 하려고 했던 예. 그러니까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대구에서 시의원 했던 분이 조성재 씨. 네, 예, 네, 이분과 관련돼서도 그러면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사를 돌렸던 적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 굉장한 그 엄청난 재력가라고 재력가로 하시더라고요.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돈을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탈락하지 않습니까? 네 예. 무소속 후보한테 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면 자신들이 찾아와서 뭐 비용을 치르고 여론조사를 부탁했던 겁니까? 찾아왔던 상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네. 보니까 예. 일단 인지도 조사를 의뢰를 하셔서 인지도 조사. 네 예. 그분의 이제 측근 제3자 이름으로 이제 인지도 신고서를 제출했던 자료가 저한테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인지도 조사 신고는 선관위에 직접 이제 그 신고서가 들어가는 거라 네네네. 합법적으로 이제 법인 통장으로 해서 예. 의뢰자의 이름으로 돈이 예. 이제 300만 원 들어온 거는 예.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현금으로 이제 현금. 예. 네, 이걸로 이제 2차례 들어온 예.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 제 암호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장부에 네네. 그 조성재라는 이름으로 네.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다. 네. 혹시 금액을 기억하십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네.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 그럼 미래한국연구소에 현금으로 들어왔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박재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도 혹시 조사가 된 적이 있나요? 이분은 그 출마 예비 후보가 아니라 예. 그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 최측근입니다. 예. 핵심적인 최측근인 분이고 예. 이분하고 저 명태균 씨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녹취에도 그 예. 박재기 씨가 나오는 등장이 분. 되는데 예. 저하고도 이제 몇 번 이제 통화를 했었고 조사건으로 예. 네. 그러면 이 박재기라는 인물이 홍준표 시장의 조사건으로 통화를 했던 건가요? 홍준표 조사건도 있었고 예. 그 다른 지역에 예. 조사를 이제 본인이 의뢰를 해가지고 네. 조사 내용을 이제 저희 쪽으로 부탁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사를 또 했고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경남권에 있는 경남권. 지역,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뭐 출마? 도와준 아니 본인은 출마가 아니고 본인의 다른 지인이 네네. 출마 문제를 상의하거나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예. 의뢰했던 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단위가 그냥 유력 정치인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출마를 꿈꾸거나 뭐 내가 뭐 기초단체장 혹은 뭐 군수 이상 뭔가 좀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명태균 대표에게 찾아와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래서 그걸 수주받아서 그 사람을 위한 네. 맞춤형 여론조사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맞춤형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사람을 위한 여론조사를 예. 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시면서도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제 일을 할 때는 네. 불법성을 이거에 잘못됐구나라면서 일을 한 적은 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이제 의뢰가 들어왔고 이제 비공표 조사기 때문에 비공표는 의뢰자와 이제 우리 딱 네. 둘만 아는 예. 자료고 예. 이 자료도 이제 전달을 할 때는 이거는 비공표 조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출이 되면은 처벌을 예. 받는다. 예. 항상 저희가 표지에 빨갛게 이제 표시를 예. 해놓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이게 밖으로 외부에 나간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또 네. 후보자들도 안 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의뢰를 할 때도 이제 인지도 조사 같은 경우는 1,000개의 샘플로 보통 예. 이제 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집 예. 전화 가지고 이제 RDD 방식으로 예. 1,000개를 하루 만에 못 뽑아요. 그래서 한 어. 4일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예. 그 1,000개의 샘플을 뽑겠습니다 하고 선관위 이제 신청을 네네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제 후보자들은 조금 이게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유선이지만은 네. 이것도 이제 성향 분석이 돼 있는 파일을 또 제공을 하고 그걸로 이제 후보자들은 또 활용을 하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이게 당원 50, 일반 50 이렇게 5대5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당원 명부가 들어갔다 44,000명. 그런데 실제로 실명이 그러니까 당에서 지급하는 안심번호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뭐 010으로 되어 있는 실제 그 사람 해당자의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조사를 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시당의 당원들 명단이니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맞아 떨어질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네네. 이럴 때의 이 명부는 누가 갖다 준 겁니까? 보통 이제 후보자 측에서 네. 이제 당원 데이터를 주세요. 후보자 측에서. 후보자 측에서 예. 이게 우리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알고 싶다. 하기 때문에 예. 당원 데이터는 주로 후보 측에서 이제 오고 예. 근데 가상 번호는 지금 대구 쪽 자료를 봤을 때는 가상 번호는 없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책임 당원 이 010이라는 이 책임 당원 데이터를 나중에는 예. 가상 번호를 한번 엎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쵸. 이 번호로 가지고 이미 조사를 하면서 성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활용이 거의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조은희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그때는 그 안심번호가 제공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선 기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후보들한테 이거를 문자 홍보용으로 쓰라라고 이제 각서까지 받고 예. 그 자료를 제공했던 걸로 저는 예.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여론조사 예. 돌려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줬고 예. 이제 이 가상번호가 혹시라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선관위에서 그렇죠. 이래저래 이제 확인 전화가 올 수도 있을 건데 하면서 네.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예. 부분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딱 돌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당 측에서 이제 후보 측으로 예. 여론조사 돌리냐라는 어허. 이제 확인 전화가 갔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한 이틀 정도 돌리려고 했었는데 예. 중단을 했고 어. 그때 당시에 제 그 당원 데이터 2천 몇백 개 정도를 받았었는데 예. 그 응답 완료됐던 게 600개 정도였거든요. 예. 그걸 이제 성량 분석을 해서 이제 해서? 전달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명태균 씨한테 전달했고 예. 그 전달 자료는 아마 조은희 씨한테 예, 갔을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문제적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태균 대표가 하라라고 하면 그 뭐 명을 받아서 이행을 하고 그게 이제 일을 해야 회사에 돈이 오고 그렇죠. 이제 운영이 되고 하니까 예. 네. 아휴,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종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각서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6,215만 원을 네. 변제한다라고 이제 그 서로 인장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거 쓴 다음에 명태균 대표가 이거 왜 써줬냐고 이렇게 막 호통을 쳤다고 하던데 네. 어쨌든 그거를 써주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그 PNR 측에 저희가 이제 네. 미수가 좀 쌓이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대선을 하고 그러니까 대선 조사뿐만 아니고 너무 많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돈을 자꾸 밀어 넣더라도 이제 미수가 점점 이제 발생이 되다 예, 보니까 예. PNR 대표는 이제 저희가 그 회선 대여를 했던 예. ARS 시스템에 그 회선을 막아 버렸었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일은 하는데 돈은 안 돈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PNR에서 막아버렸군요. 네, 더 이상 미수가 늘어나면 안 될 것 같다. 그 미수가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3천 조금 이제 넘었던 걸로 3천만 그 원.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예. 그 대표님한테 제가 일단 미수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저 믿고 이 회선을 좀 열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납품이 돼야 돈이 들어오고 그렇죠. 회전이 돼야 이제 예. 미수를 또 갚을 수 예, 있으니 예. 저 믿고 열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알겠다 그러면 한번 열어줄게 예. 해가지고 그 열어준 이후에 이제 예. 그 공표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됐고 자체 조사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됐던 되면서 거. 예. 이제 미수가 더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독촉이 오다 보니까 예. 그 명태균 씨한테 지금 PNR 쪽에서 예. 미수가 이제 늘어난다. 이제 계속 독촉이 옵니다. 네네. 했더니 김건희한테 돈 받아서 그 이제 갚는다고 얘기를 좀 해. 하시길 그대로 말을 전달을 했었어요. PNR 대표한테. 아, 예, 예. 지금 우리가 대선 조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관련해가지고 돈 받아서 줄 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했더니 이게 좀 제가 한 번 두 번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아, 예. 돈 받을 겁니다. 이제 받으러 갔고 이렇게 네. 이제 몇 번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예. 대표님도 설마 뭐 대통령한테 돈 받아오겠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그 김건희한테 돈 받아온다 하니까 네. 그 말을 이제 믿고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7월이 딱 이게 넘어가니까 2022년도 7월달이 네. 넘어가니까 대통령 선거는 다 끝났고. 김영선은 일단 뭐 당선됐고 일단 그때 사무실로 이제 제가 오셨던 걸로 기억이 예, 예, 되는데 예.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돈은 안 들어오고 예. 하니까 각서를 쓰자. 예. 나 내려갈 테니까 예. 각서 써달라. 예. 해가지고 제가 명태균 씨한테 PNR 대표님이 예. 그 우리 미수금 관련해서 각서를 받으러 오신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 대답만 하셨고 그 뒤에 이제 그 PNR 대표 왔을 때는 사무실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피한 거예요? 도망갔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 도망가고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PNR 대표 만나가지고 예. 이제 그 각서 이제 주시면서 이제 찍으라 하시길래 일단 예. 제가 책임진다 했었고, 예.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PNR 대표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명태균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지만 네. 돈을 줘야 할
주체는 명태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 제가 책임지고 예. 이제 이 돈을 갚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예. 두말 안 하고 제가 지장을 찍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각서의 내용은 P&R의 서명원 대표가 써온 작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장만 찍으신 거군요. 네네. 김건희한테 돈 받아서 예. 미수금을 이제 갚겠다 네,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그 작성을 하는 시점까지 예. 돈을 안 주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P&R 대표 입장에서는 예. 네 나한테 허위로 얘기했네. 김건희한테 돈 받아서 준다는 거를 예. 허위로 얘기한 거 아니야? 어허.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 대신에 내가 12월 31일까지 기다릴게. 예. 만약에 안 지켜지면은 너는 이 문구로 해서 사기로 나는 걸 거다. 예. 라는 식의 각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보면은 2022년 7월 31일에 작성된 각서인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네네네. 그 금액이 끝전까지 나와 있어요. 네. 6,215만 원. 이게 어떻게 상계된 금액인 거예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허경영 허경영. 관련 허경영이 여기서 또 등장을 예. 살짝 하는데 그 허경영의 그 홍보 음성 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라는 음성 그 발송을 예. 이제 명태균 씨가 영업을 해왔었어요. 허경영을 만나러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하늘공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주 예. 가고 이제 호영 여제 해가면서 예. 이렇게 좀 친분을 쌓고 허경영 씨하고 호영호지 하는 사이예요. 네, 형님 예. 동생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하늘공 안에 있는 숙소에서도 예. 주무시고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마 그 홍보 음성을 내가 따올 수 있을 것 같다. 야 따올게. 따와서 이제 그러면 P&R P&R 측에 이제 주고 네. 우리가 약간의 그 마진을 먹으면 된다. 예.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며칠 뒤에 진짜 그 음성을 다른 업체에서 하던 거를 갖고 왔어요. 따왔어요. 오. 그러면서 예. 이제 P&R 대표도 대단하다. 명태균 씨 진짜 대단하다. 영업력은 정말 탁월하다 예. 하면서 한 번에 왔었고 두 번까지는 이제 P&R 측으로 이제 그 영업권을 줬는데 네. 세 번째는 다시 뺏긴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이제 하게 됐고 예. 첫 번째 3천만 원, 두 번째 2,700만 원 예. 부가세 빼고 그 금액을 이제 P&R 측에서 저희 이제 미랑구 용무소로 네. 이제 마진이라고 이제 돈을 준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 얘기하는 예. 뭐 허경영의 그 영업 부분을 명태균 씨가 갖고 가야 되는데 예. 뭐 미랑구 용무소에 넣었다라는 예. 그 부분은 P&R 대표님하고 명태균 씨하고 간에 예. 영업 이익을 얼마 줄게 하고 정해진 게 없어요. 어. 그리고 이 금액도 미래한국 용무소하고 P&R하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 용무소의 마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P&R 대표가 이걸 안 줄라 그랬었어요. 미수가 있다 보니까 네네. 미수를 차감할게 네. 못 주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명태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명태균 씨는 저한테 그 돈 받아야 된다. 예. 다음 회차에서부터 미수를 깔아 해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P&R 대표님한테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번만큼만 내려 보내주세요. 다음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감해 주시고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P&R 대표님이 그 알겠다 내려 보내줄게 해가지고 그 돈이 미랑구 용소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 다 이제 그때는 이제 돈이 절박했었네요. 그쵸. 네, 예, 네. 돈이 그러니까 당장 일은 막 했는데 선거 때까지 일은 막 했는데 정작 받아야 되는 81번에 해당하는 3억 7,52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은 그게 안 안 들어오고 네. P&R 대표는 빨리 돈 달라고 난리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돈 받아올게라고 하면서 보아하니 받아오지도 못하고 네. 있고 이런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 회계 책임자 이게 의무는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줄 돈은 줘야 되니까 그 입장에서 일단 당장 이거 뭐 인장이라도 찍고 상황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허경영 씨를 통해서 이제 영업을 통해서 획득한 이걸로 일단 변통을 하고 네. 그리고 기다렸는데 결국에 3억 7천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은 김건희 씨로부터 못 받아온 받았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천이 온 거잖아요. 그쵸. 김영선의 공천이 온 거죠. 예. 그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습니다. 이 사태를 낳았다. 네. 어찌 보자면 이게 본질적인 그 근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 비용이 들어왔었으면 예. 이런 일이 아예 없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여론조사 비용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지불을 했다면 오늘 이렇게 서로 괴로울 일이 없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 돈이 들어왔었으면 김영선의 공천도 없었을 거고. 예. 네. 정말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을 건데 여러 사람들이. 예. 네. 그러니까요. 전부 지금 다들 생업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지금 감옥에 가서 앉아 있고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태가 돼버린 거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저 다 덮어 씌우시고 또 그 안에서도 저 보고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시니까 예. 아직 반성을 좀 안 하고 계시나. 예.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 있는 대로 진실 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있는 대로 진실을 네. 고백을 하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용인할 터이니 네, 네. 지금이라도 줄 돈 주시고 맞습니다. 네. 정리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라 하셨으면 해주시라. 좋겠어요. 네, 네. 윤 대통령이. 네. 예. 김건희 여사가 돈을 주기로 했었으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줘야죠. 근데 확실히 김건희 여사가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말은 했었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저한테 예. 씩씩하게 정말 내가 10억 받아올까 20억 받아 지금 그 사무실에서 예. 20억 30억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30억.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예. 돈을 부르는 대로 줄 거다. 예. 근데 저는 정말 속으로 이게 3억 7천짜리 예. 내역서인데 예. 보통 후보들이 돈을 다 그렇게 다 안 줘요. 다 할인을 본인 자체에서 할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저 속으로 3억이라도 제발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예. 아니 그렇게 일을 해줬는데 본인을 위해서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걸 또 다 깎아요. 네, 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깎아요. 과일값 깎듯이 깎는 거예요 여론조사 비용을. 네, 유력 정치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나면 못 받은 적도 많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마저도 네. 안 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돈 받으러 쫓아다닌 적도 있거든요. 그 좀 세상에. 약간 좀 안 줄 것 같은 분이 예, 있잖아요. 이제 예. 거의 막바지 떼먹을 것 가면 같은, 그러면 예. 제가 그분 이제 유세하는데 가가지고 내려오시라 해서 예. 진짜 각서 받아온 적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네. 별의별 사람이 다 엄청 있군요. 많습니다. 네. 예. 7-8번 찾아가지고 돈 받아왔던 적도 있고. 7, 8번 여덟 번, 쫓아가서 네. 돈 줘라. 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주시는데 근데 네. 약간 이게 그게 좀 있더라고요. 이제 다 알아서 해준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 다 알아서 해준다 해가지고 예. 받았는데 예. 결국엔 돈을 다 받냐 어. 반응들이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 영업을 할 때 무슨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견적서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유려한 말로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판을 짜서 뭐 할 테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선거에 당선되신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얘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많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실무를 딱 담당하기 전에도 네. 다 알아서 해줄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구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네. 1000단위가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딱 들이밀면은 예. 다 알아서 해준다 했는데 이렇게 돈을 청구서를 갖고 오면 안 된다. 어. 그랬던 분도 좀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유명한 분. 돈을 일단 그분한테도 못 받았고 그분은 거의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미수한 사람이 네네. 그분 누구예요? 너무 궁금한데.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검찰 쪽이라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 적은 없어요. 아. 근데 한참 전에 네, 이제 있었던. 있었고 제가 실무를 담당하기 전 네. 내 일이라 예. 일단은 제가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딱 맡았을 때 네. 여기 미수가 있다. 예. 정리했던 자료를 이제 보고 미수 있다. 네네 네. 알았던 건이라 그렇군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군요. 정치권에. 진짜 이거 다 공개되면 이거 창피해서 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얼굴 들고 다닐까요? 하여간 이제 뭐 조만간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요. 뭐 준비들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은 분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10억을 받아올까 20억을 받아올까 30억. 30억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집을 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그 명태균 씨가 난 집까지는 안 받는다 했다. 어.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 아니 집 그거 받아서 뭐 하겠노? 예.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어요. 예, 그 집 예. 얘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명태균 대표는 제가 이제 여론조사 하면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돈 받아오면은 본인도 알아서 챙겨갈 거 챙겨가고 그리고 또 회사에 이제 미랑연구소가 좀 이렇게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 좀 여기저기 빚독촉을 좀 예. 많이 받고 있던 예. 상황이어서 예. 회사의 빚도 좀 갚고 하자 예. 했었는데 돈 안 받아왔잖아요. 예. 안 받아오고 예. 나중에는 예. 덜컥 이제 김영성 홍천 받아오니까 예. 그 명의 대표였던 소장님 입장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돈 번 거 다 밀어넣고 예. 딴 데서 돈 번 거 밀어넣고 또 대선 조사뿐만 아니고 공짜로 해준 조사가 좀 많아요. 예. 공짜로. 네, 이제 명태균 씨가 여기 한번 돌려봐라, 저 한번 돌려봐라 해가지고 돌렸던 네, 네. 건이 많아서 예. 공표 조사도 예. 의뢰자가 없는데 한번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예. 했던 건들이 그것 때문에 미수가 다 늘어났던 거예요. 돈 번 거를 밀어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예. 큰 덩어리로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리고 미수가 늘어나 버린 뭐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사실은 그 명태균 씨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황금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일 오후 3시에는 명태균 씨가 특검을 제안하는 그 변호인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이 돈과 관련된 육성 녹음 파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는데, 저는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다. 네, 있을 예.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뭔가 그러니까 그 2024년도 2월 달에 네. 명태균 씨하고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 중에 네, 그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본인이 협박한다. 네, 뭐 내가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나 맞아요. 하면서 막 예, 그런 예.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협박을 할 수 있는 건이 뭐 이런저런 뭐 사적인 대화도 있겠지만 네, 여론조사 비용에 관련해서 이래저래 얘기가 오고 간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협박을 할 수 있는 이게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혹시 대표님 그 자꾸 김건희 여사 뭐 돈 받아온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뭐 각서라도 혹은 뭐 진짜 준다고 뭐 말한 뭐 증거라도 있어요라고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는 확인은 안 했고 네. 돈 안 이제 받으러 갔었는데 네. 며칠 뒤에 나타났을 때 예. 현금을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현금을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의뢰를 한 게 아니었기 예, 때문에 예. 현금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아.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무작정 기다린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명태균 대표가 그 내가 갔는데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리래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현금을 만든단다. 현금을 만든단다. 김건희 여사가. 네네. 그러니까 그 이게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의 다 저희도 여론조사 일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81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비공표 여론조사는 네. 선관위에 알려지지 않은 조사인 거고 신고된 조사도 아니었던 아닙니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이다. 예, 선거법 위반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 미래한국연구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불법은 아닌 거예요. 아, 그 언론사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네, 신고할 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인지도 조사는 예. 보통 이제 그 의뢰 후보가 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예, 예. 이거는 인지도 조사가 아니라 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 예, 적합도 지지도 조사였기 예.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예.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는 이제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예. 이제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예. 이제 걸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 조사를 했으면 이게 선관위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자금으로도 지출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된 거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네네. 이런 말씀 주신 그리고 겁니다. 그 뒤에 그래서 알게 됐는데- 현금이 필요했던 건가요? 그렇죠. 네. 뒤에 알게 됐는데 만약에 돈을 아예 안 줬다면 네. 이제 대통령 부부는 뇌물죄에도 이게 또 그렇죠. 성립이 된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뇌물죄, 수뢰후 부정처사 네네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저는 이게 뭐 물론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부인하겠지만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그쵸. 쉽게 구할 쉽게 수 벌 있는 구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뭐 그분이 돈은 많은 분이라서 쌓아놓고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상황은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 이런 얘기 다 하셨죠. 비용 부분에 관련해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 다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 예. 그러니까 그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근데 끝내 현금을 만들어서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음.
금일봉 본인 받았다고 나중에 아, 그 김영선 의원 예, 예. 당선된 이후에 500만 원. 근데 금봉투. 금액은 네 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금액은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창피해서 얘기 못한 거 아니에요? 금액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 김영선 의원 당선된 이후에 예. 이제 6월 달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지역 사무실에서 예. 저한테 나 여사한테 금일봉 받았어요 하길래 예.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 저랑 반반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여론조사 예, 예. 비용을 안 받아왔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막내딸 예. 결혼식 때 보탤 예. 거다라는 얘기를 보태야 돼서 집에 잘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금액이 전 100단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당시에는. 예. 근데 꽤 큰 금액일 거다. 네, 얼마 받았어요? 이건 꼬치꼬치 안 물었어요. 예, 예, 그냥 금일봉이라고 예. 저한테 그 금액 얘기를 안 하고 금일봉이라는 단어를 예. 썼기 때문에 예. 금액을 안 밝히고 싶은갑다라는 그 생각에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뭐 결혼식 때 보탠다 하니까 예. 1000단 이상이 넘어가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제가 그러니까 MBC하고 예, 제가 예.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죠.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금일봉을 얼마 받았는데 봉투 색깔은 봤나 이러면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예, 예. 올린 거를 예.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금일봉 그러면 정확하게 받긴 받았네. 예. 예. 이제 색깔 물어보니까 네. 저 색깔도 몰랐거든요. 예. 그게 올라가고 나서 다른 분이 예. 이제 얘기하는 거를 전에 들어보면서 금액이 500만 원이고 예. 봉투가 흰 색깔이구나까지만 예. 알게 됐었어요. 예. 네. 그리고 그게 뭐 코바나 컨텐츠 네, 그게 뭐 봉투였다. 검찰발이라면서 이제 예, 기자가 저한테 그렇습니다. 다시 물어보더라고.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예. 약간 좀 검찰에서 강혜경 씨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500만 했다. 원이고 예. 네, 코메다 컨텐츠 그 어. 봉투 안에 있다고 예. 본인이 얘기했다면서 하길래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이거 검찰발이라는 거예요. 검찰발이었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라고 보도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명태균 씨의 그 뭐 확보한 컴퓨터인가 뭐 자료에서 이제 그 돈 봉투 네네네. 그 사진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코바나 컨텐츠 봉투였고 그 안에 이제 액수는 500이었다. 근데 500만 원 돈 봉투를 2번 받았다라는 건데 2번에서 1000만 원인 건지 그 부분은 하여튼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검찰에서? 두 번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로 저는 한 번 들었다 나는. 네. 그리고 그 횟수 그러니까 몇 번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저한테 예, 예. 최근에 들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딱 기억하는 게 2022년도 6월달 당선된 이후에 딱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예. 받았던 시점도 저는 그 전후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까지만 진술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종합해 보면 실비 포함해서 전체 들어간 금액은 3억 7,520만 원인데 그거를 돈 봉투 500씩 해서 뭐 두 번이라면 1,000만 원, 뭐 한 번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네, 되니까요. 500으로 퉁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퉁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네. 뭐 다들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뭐 과자값이라고 예. 하기도 하고 교통비라고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던데. 저는 일종의 경력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력금. 네. 예. 고생한다, 뭐 고생했다 이런 식의 예. 돈의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과자값이 500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경력금 성격이 큰 네, 돈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비용은 여전히 아니다. 지출하지 네. 않은 거다. 그런데 이제 그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뭐 누구 때문에 뭐 공천 받으신 줄 아시죠? 그리고 그 소위 이제 그 봉화마을 갈 때 특별 네네네. 열차에 명태균 씨도 동승을 같이 했었다. 뭐 이런 일종의 그 특혜 같은 거를 누리면서 네네. 그거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상계했다라는 느낌을 그분이 받았을까요? 아니요, 기차 한 한 번- 번 동속했다고 3억 7천은 아니죠. 그 기차값 엄청 비싸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차 탔다고 저한테 자랑은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이 타는 기차가 아니더라. 예. 대통령이 타는 전용 기차를 탔다라는 네. 것까지는 저한테 이제 자랑을 했었고 예, 예. 이게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이제 받아 갈 때마다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네.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의원과 이제 트러블 있을 때마다 예. 명태균 씨가 저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예. 김 여사가 예. 김영선한테 그랬어. 명 선생님하고 막내딸 이름 얘기하면서 평생 책임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받아가는 거야. 그리고 김영선은 나를 평생 책임져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저한테 했던 거예요. 예. 한 번, 두 번이 단말성이 아니고. 예.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선거 때 도움을 받았고 그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줬기 때문에 네. 김영선 의원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명태균 씨와 그 가족을 위해서
책임져야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세비 반띵으로 내가 가져가는 네. 거다. 끝전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참 기괴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상적으로라면 여론조사 비용을 치렀어야 됐고, 그리고 그거는 세무 회계로 다 정리가 되었어야 됐고, 되고. 예, 세금 처리까지 다 네.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가운데 공천을 주는 방식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영선, 박완수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영태균 씨- 김건희 예, 용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로부터 로부터 이제 들은 거를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했고, 네, 했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영선 저 박한수뿐만 아니고 예. 저 서울시장, 네, 오세훈 오세훈. 시장, 이준석 예. 다 포함해가지고 본인이 다 만들었다고 예.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얘기하고 다녔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 덕분에 이 자리에 네. 올라갔어. 네. 내 덕분에 네. 서울시장도 되고 당대표도 대표 되고 되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하고 지사도 네. 되고 이렇게 다 내 덕분에 된 거야. 10년 만에 만들어줬다는 단어도 오세훈도 예. 저 김영선 씨도 예. 내가 10년 만에 이 사람들 구제시켰다고. 예. 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뭐 이제 그 알려지기로는 처음에 그 전화번호부 뭐 그런 것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네.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의 전공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치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주요 수단은 여론조사였던 것 같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파생된 공천이나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종합을 해보면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명사장 짜장면 만들어 그러면 짜장면 만들었고 명사장 짬뽕 만들어 그러면 짬뽕을 만들었다. 나는 주방장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뭐 무슨 정치적 아버지라고 본인은 표현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그 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뭐 미친놈이다. 이렇게 폄훼를 합니다. 강혜경 선생님 기억하시는 명태균 사장과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명태균 씨는 정말 김종인 위원장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진짜. 그리고 행동도 정말 존경심이 보이게끔 행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장면을 봤을 때도 진짜 아버지처럼 전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명태균 씨를 그렇게 막 하대하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예. 네.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버리시고 예. 지금 이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지금 전부 다 명태균 씨를 이상한 사람 다 취급하잖아요. 네네. 사기꾼에 예. 뭐 이상 뭐 허언증 환자에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자꾸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도움 받았다. 그분에 대해서 고맙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도움 받을 때는 고맙다 했다가 딱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고 본인 딱 꼬리 자르게 해버리려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한 데서 지금 끝날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네. 분 중에 한 분이 오세훈 시장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 김한정 회장이라고 네네. 예 그분하고도 사실은 우리 네, 강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친분도 있고 예, 자주 이제 전화하면서 소통도 예, 있었고. 했던. 근데 그분이 저는 조금 미스테리한 점이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로 봐야 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김한정 꼬리 자르기 그 자기가 혼자 짝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 보려고 여론조사를 한 거고 그리고 난 모르는 경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김한정 회장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미스테리한 것은 이 보도가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ABCD로 첫 보도가 나갔는데 9월 10일인가? 네, 예, 맞습니다. 강혜경 선생님하고 통화해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진도가 네, 나가면서 네, 네. 뭐 청문회 스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갈까? 예 나도 나갈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김한정이라는 사람과 오세훈 시장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김한정 회장을 나를 짝사랑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네, 혼자 보려고 여론조사했다. 예, 짝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너 여론조사 받고 나면 나 너를 위해서 했어 하면서 예. 더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예. 더 내가 돋보이게끔 예. 너 눈에 내가 도장을 예. 찍게끔 만들어야 예. 되기 때문에 표현을 좀 잘못 쓴 것 같고요. 예. 짝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 예. 그런 표현을 썼다 예. 하면 예.
근데 김한정 회장은 정말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에요. 그 지금 말하는 강철원 부시장은 네. 명태균 씨를 싫어한 걸 맞아요. 예. 사기꾼이라고 이제 예. 접근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사람은 맞고 예. 예. 명태균 씨도 강철원 씨에 대해서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나를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얘기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옆에 최측근인 김한정 회장이 있어요. 예. 이분은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거든요. 스폰서다. 네. 예. 그러면서 좀 뭐 그 많은 후원자 중에 한 분이다 하는데 많은 예. 후원자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오랫동안 옆에서 있어 왔었고 예. 김한정 회장이 오세훈 시장이 저 명태균 만나보라 해서 예. 나 명태균 만났어. 예. 근데 그냥 흔한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예. 명태균을 만나라고 합니까? 뭔가 이 얻어질 게 있으니까 명태균을 한번 만나봐라 예.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직보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그 김한정 회장은 김종인한테 예. 자료를 줬다 하는데 예. 오세훈 시장한테 안 주고 왜 김종인한테 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당연- 짝사랑은 오세훈이랑 하고 그러니까요. 보고서는 왜 김종인한테 김종인한테 주고. 줍니까? 이해는 안 돼요. 너무 말을 안 맞게 하셔서 오세훈을 보호를 하려고 네. 김한정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김한정 회장 저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보면 김한정 회장이 지금 꼬리 자르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와줬던 사람을 예. 이 사람 또 사고 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예, 이걸 예.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던데 예. 본인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갖다가 또 사고 쳤다. 네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예.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 윤 총장이 빨리 달라고 하네. 궁금해한다. 뭐 이거 빨리 보고하러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직접 찾아가서 보고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빨리 달라 했던 기억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은 네네네. 네. 해서 만약에 제가 자료를 주더라도 거의 카톡으로 저는 이제 명태균 씨한테 네네. 주고 예. 실물로 그걸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던 지금 기억이 지금 없어서 이 부분에 녹취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을 계속 더듬어 봐야 예, 되고 지금 그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 비행기표를 지금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비행기표 대선 예. 때 말고 지금 예. 그 2021년 보궐선거 때 재보선 기준으로 때, 예. 네네. 서울을 자주 갔었어요. 명태균 씨도.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직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네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근데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선 의원과 강혜경 선생님이 올라가서 오세훈 시장을 인사하고. 만나고 네. 명태균 씨는 밖에서 기다렸다. 근데 밖에서 기다린 게 못 예. 올라가서가 아니라 예. 제가 만나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다른 분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예. 그러니까 다른 일행이 또 이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저 예. 안 올라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에 잘 안 그러니까 그 오세훈뿐만 아니라 네. 잘 이렇게 모습을 잘 안 들어보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림자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안 올라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한정 회장이랑 김영선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세 명에서 올라갔고 네. 거기서 이제 캠프 관계자들하고도 저 인사 같이 했었고. 네네. 그 제가 요 대목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 부인에게 그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그 오세훈 시장 보기 싫어서 안 올라갔었던 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명태균 씨 인터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을 배신 배반형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올라갔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부인은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한참 이제 일을 할 때라 예. 선거 거의 막바지에 예.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일을 하고 있을 때라 네. 일단은 나중에는 일단 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예. 뭐 양아치라는 그런 양아치. 좀 예. 쓰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3,300만 원, 그다음에 1,420만 원 네네. 두 차례 김한정 씨로부터 송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 3,300은 그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와 관련된 비용이고 1,420만 원은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이다. 이제 두 건으로 나뉘는데 뭐 본인 주장은 그 TV조선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 잘 되라고 쓴 돈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의미나 목적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잘 되라고 돈을 줄 것 같으면 여의도 연구원이나 다른 쪽에 뭐 기관에 돈을 줘야지.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아니면 뭐 미래한국 연구소를 돕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예, 표현을 예. 쓰시면 전 그나마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국민의힘 잘 되라고 돈을 준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거고 3,300만 원이 예. 그리고 이제 1,400여만 원의 돈은 예. 대선 기간에 예. 윤석열 대선 비용으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선 비용으로 하기엔 너무 금액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건에 대해서 다 받은 게 아니라 예. 이제 오세훈 김한정 회장도 돈을 이제 계속 달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힘에 붙였겠죠. 주시다가 내가 왜 자꾸 이제 이 윤석열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되나라는 예. 생각도 했을 거고. 예. 근데 그 김한정 회장한테도 명태균 씨가 뭔가 이제 약속을 예. 했다라는 것도 이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뭔가 이제 약속이 있어서 그래도 1,000만 원인 돈도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 예. 일단은 본인의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돈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되면 뭐 천배백배. 네, 박하 갚아라 네.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태월 소장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명태균 씨가 자기 사업이 번창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도 인터넷 언론 매체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손절하더라. 결국 도움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저희가 밀항구 연구소 이제 서울지사를 예. 만들었었어요. 이제 경북지사도 하나를 이제 만들긴 만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서울지사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면 예. 이제 그 정기 사회 정치 조사를 어. 저희가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게 예. 거의 이제 갤럽처럼. 그렇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를 예. 받아올 거다. 받아오게 되면 예. 밥 먹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지사를 만들었던 거고 예.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사 경남 밀항구 용소가 경남권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경남, 경북, 서울을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아. 일을 받기 위해서 지사를 예. 만들었던 거예요. 아. 지금 약간 이제 언론 보도에 조금 이게 잘못돼서 지금 보도가 네네. 나가는 게 네. 서울에 인터넷 매체를 만든 게 아니라 예. 서울의 밀항구 연구소 법인 지사를 만들었던 거고 아. 언론사는 이미 예. 그 밀항구 연구소 안에 있었던 예. 뭐 시사 경남, 보요 K라는 네. 그 언론사 예. 제호가 예. 네.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경북 지사 같은 경우도 네. 뭐 이번에 그 안동 쪽에서 돈이 네. 이제 흘러나온 거에 대해서 경북지사를 뭐 설립하는 조건으로 돈을 줬다 어쩌다 하는데 네. 경북지사 설립하는 거에는 아예 돈 관계가 없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 그 지금 사내이사라는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분도 네. 어떻게 피해자예요. 일을 어.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네. 일도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손해를 본 그 사람인데 안동 사업가 네네. 정모 씨. 정모 씨. 네. 예. 이상하게 지금 언론들도 예. 약간 이제 방향 이상하게 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하도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너무 많이 나와서 보도가 네,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그 용산발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려고 구상했었다. 그러니까 용산의 오더를 받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용산판을 네네. 만들려고 했었다. 그게 혹시 네, 이거인가요? 그게 그겁니다. 아, 이게 이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연의 이제 법인을 이제 서울 지사로 법인을 내서. 만들었고, 근데 이걸 보니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 연구소 본점이 폐업이 네. 됐어요. 그러면서 아. 같이 다 폐업이 된 거죠. 아, 본점이 폐업을 네. 하면서 싹 지사까지 다 싹 다 예. 이제 폐업이 돼버렸고. 아, 그리고 이제 그 김영선하고 명태균 싸우는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맞아요. 뭐 본인이- 언론사를 끼고 어쩌고저쩌고 네. 하는데 저는 그걸로 그렇게 두 분이 싸우는지 몰랐거든요. 아, 대표님 이거 고개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을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뭐 이게 네. 그러면 그때의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대통령의 오더나 의중이 있었는데 그 의중을 어기고 김영선 의원이 뭔가 단독 행동을 해서 명태균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나서 네, 따지는 이런 느낌인데 네네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그 대화 내용이 여론조사를 차리되 네. 김영선 의원은 계속 여기 이제 언론사를 자꾸 끼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대화 내용 안에 네. 언론사를 뭐 끼고 어쩌고저쩌고 예. 언론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명태균 씨 주장이고 예. 그러니까 김영선 씨가 생각하는 다른 사업 구상이 또 있는 거고 아. 명태균 씨가 생각하는 사업 구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가 안 맞아서 네. 충돌하고 네, 그렇게 세게 거세게. 싸웠던 걸로. 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 강 선생님은 몰랐던 건데 그렇게 최근에 최근에 싸운지 몰랐어. 아 여론조사 업체의 그 사업 구상을 둘러싸고 네네. 이렇게까지 세게 싸우는 줄은 네. 몰랐었다. 아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당선 이후에 그래도 이제 미래연을 기반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포함한 일종의 이제 정치 컨설팅 이런 사업을 세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구상을 혹시 강 선생님한테 명태균 씨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게 될 거야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만 당선되면 네. 일이 엄청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끊어지지 않을 거고 네. 정말 이제 밥 먹는데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굶어 죽을 일 네. 없다 우리.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돈 걱정하지 네. 마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안 돼서 되지도 않아서. 이제 그 누구지 김영선 의원 공천 받아왔다고 의창구 가야 된다고. 예. 그러면 이제 일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 뒤로는 뭐 이래저래 일 받아온다 이런 얘기도 아예 없어졌고. 예. 그리고 나서 김영선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6급 비서관으로 예. 이제 채용이 됐는데 예. 이제 그 선거 캠프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회계 책임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예비 후보, 이제 본 후보 딱 예. 들어가면서 지내 때 저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이제 네. 출마한다고 나왔을 그렇죠. 때도 예. 제가 회계 책임자로 이제 예. 등록이 됐었거든요. 예. 제 의사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예. 등록이 됐고 이제 선거 딱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미래한국용소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제가 따로 사업을 하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명태균 씨가 이제 예. 비서관 한번 해라. 쉽게 올 수 있는 기회 아니다. 공무원 들어가기 엄청 힘든데 네.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해서 네. 저는 일단 3번을 거절했었습니다. 다른 분 드리라. 예. 저는 안 할 거다. 예. 계속 이제 제안을 하시길래 예. 3번째 다시 제안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고 예. 이제 수락을 하고 예. 6급 비서관 이제 등록을 하고 예. 회계 책임자는 그대로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6급으로 예. 가게 됐고 예. 2023년도 이제 5월 무렵부터 이제 명태균 씨하고 약간 이제 감정 대립이 생기면서 예.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명태균 씨를 예. 대표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의 지시를 따랐었고, 네. 근데 김영선 의원실에 이제 오면서 예. 저는 이제 김영선을 모시고 있는 네. 비서관이기 때문에 예. 김영선 주분이 의원의 바뀐 거죠. 그쵸, 예.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 지시를 하는 것보다 명태균 씨의 지시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골이 막 배이기 네. 시작했고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 씨가 너무 이제 하대하는 모습, 네. 이제 주변에서들 너가 의원은 왜 저런 사람 저렇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네. 하면서 이런 저런 소리가 막 들리면서 예. 명태균 씨한테도 그렇고 김영선 씨한테도 예. 이건 아닙니다. 예. 이 밖에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예. 이렇게 멀리 하시던지 아니면 예. 인을 끊으시던지 예.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명태균 씨하고 정말 크게 싸웠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못 하겠다 하면서 예. 사표를 냈었고 예. 근데 사표 수리가 결국 안 돼서 아무도 사표를 수리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사무실 안 나가면 되는데 회계 책임자라는 이 신분 때문에 예.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저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 변경 신고하고 이런 예. 서류가 다 들어가는데 아. 변경을 해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한테도 구해달라. 사무실 저희 이제 그 책임자한테도 구해달라. 명태균 씨한테도 내 사표 네. 쓰고 내 처리해달라 하는데도 나중에는 명태균 씨가 내가 나가게 하고 본인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사무실에 안 오신 게 아니에요. 계속 왔어요. 예. 띄엄띄엄. 예, 예전에는 맨날 이제 출근하다시피 했었으면 아.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못해도 한 3-4번은 왔었거든요. 예. 와서 가끔 또 회의도 하고. 예. 근데 언론 쪽에는 내가 그 뒤로 내가 발길을 끊었다 하는데 아하. 끊은 거 아니거든요. 계속 왔었다. 계속 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 방은 국회의원이 2명이다. 네, 그리고 상석에는 명태균 씨가 앉는다. 네, 뭐 업무 지시는 명태균 씨가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네. 나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뭐 공무원들 불러다가 예, 회의도 하고 네. 지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창원 관련된 산단 관련된 주요한 자료들이 네, 왔다 갔다 공유가 하고 되고, 공유가 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네요. 종합을 해보면 그냥 여론조사 회사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이게 김영선 의원과 만나서 정치권에 뭔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그 명태균 씨도 좀 변화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이랬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일단 제일 큰 게 돈 문제. 돈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처음 모셨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선거 일을 해줬지. 네. 선거 캠프도 김영선이가 처음이었고 예. 국회의원 밑에서 일한 것도 김영선 씨가 처음인데 예. 저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원래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정말 다. 다. 예. 근데 다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고. 김영선 씨가 이상하다. 그런 사람 없다. 예. 선거가 시작되면 본인의 자산을 뭐 1억이면 1억, 예. 5천이면 5천 딱 예. 내놓고. 정치 자금에 딱 넣어놓고 예. 그렇게 선거를 시작하는데 예. 근데 지네 때는 약간 필요한 금액을 김영선 씨가 예. 줬어요. 예. 주긴 줬는데 예.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정말 1원도 안 썼어요. 김영선 씨가 1원도 네, 안 썼어요. 1원도 안 썼습니다. 1원도 아니, 안 쓰고 선거를 했고 거기에 이제 명태균 설마 씨 1원은 쓰지 않았을까요? 안 썼습니다. 정말 1원도 네, 안 썼어요. 정말. 와. 그리고 직원들한테 밥도 안 쌌어요. 마지막에 이제 직원들하고 인사할 때 그때 밥 샀고. 밥은 기본인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 밥도 안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1원도 안 쓰고 선거를 치렀고 당선이 됐고 예. 그러면서 그 필요했던 이제 선거 자금은 명태균 씨가 예. 빌려오고 밀양구 용구소에 돈이 들어가고 근데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뭐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닌데 모든 선거를 이렇게 치렀을 리는 만무하고. 근데 들리는 얘기는 네. 돈이 엄청 인색하대요. 아니 돈이 예전에 그러니까 선거를 치렀을 때도 원래 이런 들리는 스타일. 얘기 했던 예. 그 주변에 그분들이 국회 주변에서 들리는 인연들이 얘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 하시는 말씀이 예. 본인 돈 잘 안 쓰려 그런다. 근데 자기 선거 하면서 이론도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건 저는. 그러니까 근데 선거 보존비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보전 비용을 받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예.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예. 이제 갔는데 예. 그 보전 비용이 그 예비 후보 이제 예. 배모 씨, 이모 씨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제 대선 때 예. 독립 자금으로 돈을 넣었던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이분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네. 돌려달라. 다시 돌려달라 예. 해가지고 이제 일부가 저희 그러니까 이제 변제되게. 보전 비용에서 나갔던 부분인데 예. 이 금액도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지출했던 부분도 본인들이 지출해라 했기 때문에 나갔던 네. 건데 예. 지금 다 모른다 하잖아요. 저 알아서 뭐 독단적으로 저를 했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 선관위 진술했을 때 본인들이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진술이. 네. 네가 알아서 예. 처리했다 하자. 예. 위량구 용소에 이제 빚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보전 비용 들어온 걸로 내가 선거 비용에 김영선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갖고 갔고 그걸로 내가 밀항구 용소 빚을 대신 갚아줬다 해라. 이렇게 진술을 희망했던 거를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김영선 일종의 씨가. 진술 강요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그쵸. 예. 거기에 해당되고 예. 저보고 이제 다 덮고 가라. 다 네가 다 덮어 쓰고 가라. 네가 가라 내가- 하와이 뭐 이런 거네요. 네. 예. 내가 정치하면서 네 책임질게.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본인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만약에 정말 제가 예. 덮어 쓰고 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분들의 행동을 봤을 때는 예.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가 잘못해서 갔잖아. 할 예. 사람들이라. 예. 언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선관위 진술을 하고 예. 이제 왔을 때 이분들의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나 태도가 네. 예. 태도도 보이고 이제 하는 행동 말을 봤을 때 내가 책임지고 이어서 꼬리를 자르면 이 사람들은 계속 정치를 할 거고 네. 계속 이제 이런 패턴대로 갈 건데 예.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덮어 써야 되지? 음. 그리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네. 제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명태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나 얘기하면 안 돼? 미라구 용구사하고 나 인연대 이게 그게 끌어들이면 안 된다.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명태균도 미라구 용구사하고 예. 이게 연관된다로 얘기를 하면 안 돼. 명태균 얘기는 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커지면은 네. 이제 제 입에서 명태균이 미랑 용사하고 상관이 있고요, 예. 김영선 의원하고 상관이 있고요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엄청 시끄러진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 네네. 그러니까 직감하고 있었네요. 그쵸. 김영선 의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얼마나 순간 네, 시끄러워질지 예. 보수가 다 괴멸적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본인이 더 잘아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김영선 씨가. 예. 네. 그래서 절대로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말하면 안 말하지 돼. 마라. 그런데 이제 9월 5일 첩보도 나오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 제보. 시기가 있었어요. 9월 2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네. 이제 김영선 씨한테 돈을 이제 내 돈을 달라라는 네. 내용 증명을 보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 제 돈을 이제 얻던 거 일부 예. 받았던 거랑 예. 그리고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정치 예. 자금의 제 사비를 이제 김영선 자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넣었던 돈들 아.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으로 못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김영선으로 이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 내 돈을 이만큼 썼으니 예. 이만큼 빨리 돈을 이제 달라라는 달라.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예. 내용 예. 증명을 원래 처음에는 보낼 생각도 없었거든요. 예. 예. 본인이 저한테 약속했던 게 올해 12월 말까지 정산을 해줘줘. 내가 갚을게.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눠서도 갚던지 일단 정산을 한번 해줘. 그리고 예. 연말까지 갚을게라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이 검찰 조사가 시작된 1월 3일자로 예. 그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정치자금법원에서 예. 뭐 검찰에 예. 고발이 됐다라는 예. 그 보도 이후에는 그 일단은 사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예. 저를 계속 달랬었어요. 뭐 검찰 갔을 때 진술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태균 잘라내야 되고 예. 본인 잘라내야 되고 예. 이렇게 진술을 강요하다가 예. 5월 29일자로 저희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가 되고 예. 사무실 집기를 다 이제 빼고 사무실 다 정리를 했었어요. 예, 예.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회계 책임자의 임기가 6월 12일자로 임기가 마감이거든요. 저는 네네. 그때까지는 이제 임기 후 회계 보고가 이제 선관위 다 네. 제출이 돼야 예. 되고 나중에 수장 보완까지 해가지고 다 제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예. 다 마쳤었어요. 예, 예.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김영선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진술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계속 강요를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을 끊고자 예. 연락을 안 받았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뭐 강하게 연락 안 받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예. 나중에는 예. 주변 분들한테 확인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확인서 내용이 예. 강혜경이가 멍청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예.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 검찰까지 이렇게 사건이 진행됐어라는 그 확인서를 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받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네. 와. 그거 정말 저 충격 받았어요. 딱 그. 내가 말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 웃으면서 그랬어요. 왜 써드리죠? 그랬더니 아닌 건 아닌 그러면 예, 뭐 그냥 안 예. 썼다. 예. 이 사람이 이 얘기가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써줬다는 얘기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써줬다는 사람이 예. 저희 사무실하고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가끔씩 사무실에 들리지만 김영선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 김영선 사무실에 있는 비서관이고 회계 책임자구나까지만 예. 아는 사람인데 예. 이러저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썼다라는 얘기가 있길래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예. 내용도 모르면서 저걸 검찰에 제출한다는데 저렇게 썼단 말이가. 그 김영선 씨가 써달라고 하니까 써준 거겠죠. 네, 네.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본인 자필이라든지 네.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는데 예. 검찰에 제출하면 그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래 막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에 예. 약간 뒤통수를 맞았어요. 예. 이 사람들 보시게 이러면서.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이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저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강혜경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한 사람은 구두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전화 얘기해서 욕을 한다 하길래 네.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두 사람한테 욕을 들을 만큼의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저는 헌신적으로 정말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졸지에 사람을 갖다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제가 내용증을 보냈어요. 약간의 저도 이제 야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예. 그 내용에 보면 제가 구구절절하게 막 써놨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 어른으로서의 행동답지 못하다 예.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예. 보고 반성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받자마자 이제 신랑 직장을 찾아온 거예요. 김영선 씨가. 그게 그 사태구나. 네. 직접 그 세 번을 연달아서 예, 찾아왔었고 남편분. 두 번째까지는 제가 경고를 했어요. 예. 한 번 더 찾아오면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예. 근데 세 번째 와가지고 예. 이제 그 직장에서 예.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횡령범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그게 그 아내가 세비 예. 보전 비용 예. 명태균이 빌려와가지고 9천만 원 갚은 거. 예. 그 금액을 제가 다 쓴 걸로. 예. 내가 8천만 원, 9천만 원 줬잖아. 8천만 원 줬잖아. 9천만 원 줬잖아. 이거 다 뭐 있어? 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와. 왜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 직장 찾아가서 그 행패 부리냐고. 저 소리 지르고 그날 네네네.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112 신고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예. 그리고 저 112까지 정말 예. 신고를 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김영선 씨가 명태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다 하길래 예. 제가 문자로 김영선 예. 씨한테 엄청 으름장 났었습니다. 예, 예. 명태균을 모른다고? 예. 명태균이라는 존재를 내가 까발려줄게. 예. 딱 그러고 이제 그날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영선 씨가 예. 혜경 우리 만나서 예. 조곤조곤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할 생각도 없고 법정에서 봅시다. 네. 하고 전화 끊었어요. 예. 끊고 나서 정말 며칠 안 있다가 뉴스토마토에서 그 보도가 터져버린 거예요. 저하고는 상관없이. 없이. 예. 그냥 김영선 입장에서는 예. 제가 터뜨린 걸로 아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전부 다 전지 아는 거예요. 정말. 전혀 다른. 그건 이준석 의원 말인데.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천하람 의원 말이었는데 말인데.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제가 터뜨리는 걸 알고 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뉴스토마토하고 인연이 맺어지게 된 거군요. 그때 이제 그 보도가 나와서 예. 엄청 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예. 주셨는데 예. 뉴스토마토 문자 보고 제가 네. 그 최신영 부장님한테 제가 연락드렸어요. 만나자고. 예.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그냥, 좀 예. 그 사건이 시작으로 지금 여기까지 그렇군요. 왔습니다. 대하 드라마입니다. 네. 대하 드라마고, 근데 지금도 이제 아직 그 문이 얼마나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라. 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아직 뭐 이제 초반에 그쵸, 불과한 네. 것이고, 오늘 3일날 구속영장, 기소 여부. 기소, 네네. 구속 기소가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명태균 씨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하셨다가 네. 순식간에 이제 김영선 의원을 매개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막 이렇게 변화해가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사건 속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예요. 굉장히 막역한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 중 가장 힘주었던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겠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오세훈 시장 선거였습니까? 이준석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계는 예. 오세훈 시장의 선거였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였고, 예. 그다음 이제 윤석열 이렇게 예. 단계로 올라가는데 네. 중앙으로 이제 인맥을 뻗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도 예. 오세훈 시장, 예. 그러니까 김영선을 매개체로 예. 해가지고 연결 통로로 해서 오세훈 시장을 먼저 만나서 예. 당선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이준석 또 자연스럽게 연결됐었고 네. 정말 힘이 정말 딱 치솟을 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 당선된 이후는 예. 정말 이제 기세가 등등 예. 정말 파워가 엄청 실리는 예. 시기여서 예. 이제 명태균 씨라 하면 다들 우러러보는 이제 어. 정치 예. 희망자들은 예. 그랬었죠. 그 명태균 씨는 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씨가 자기를 알고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뭐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양자가 좀 입장이 갈리는데 그 기억하신 바로는 이준석 씨가 어떻게 찾아온 건가요? 명태균 씨하고 제가 일을 알기로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의원을 소개를 해준.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의원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계속 했었어요. 어. 윤석열 그때 당시 예, 총장 때도 총장 때도 이제 그 김영선 씨한테 예. 소개를 해달라고 계속 예. 사무실에서도 쫄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준석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저 명태균 씨가 김영선한테 그 이준석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고향 일산 서구 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예. 두 분이 예. 잘 알지 않나. 예. 나 좀 소개시켜줘 해서 예.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시켰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는 그 일종의 어떤 그 정치권으로 가는 발판? 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온 군데를 김영선 의원 소개로 이 사람도 만나고 뭐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 김영선 의원이 예. 그때 당시 이제 사선이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정치 인맥이 엄청 넓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매개체로 예. 명태균 씨는 계속 김영선 의원을 통해 가지고 예. 본인의 이제 인맥을 다 넓혀간 예. 거죠. 근데 소개만 시켜주고 김영선 의원은 항상 빠졌어요. 본인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빠지고 예. 그러니까 중심은 또 명태균 씨가 네. 되고 막 이렇게. 근데 조금 이건 뒤에 예. 뒷얘기인데 예. 소개를 딱 시켜주면 이제 동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자꾸 이제 핀잔을 준대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김영선 의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밀어내게끔. 아래로 보는구나.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본인 이게 김영선을 빠지게끔 만들어 버리고.
사람들이 다음에 만날 때는 김영선 빼고 오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이제 중앙 무대에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2년짜리 개헌 대통령으로 하고,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4년 중임제를 하고, 뭐 이준석을 뭐 다음 대통령 만들어줘라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부탁을 했다라고 명태균 씨는 주장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는 그런 말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전에 저 명태균 씨의 목표는 이준석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예. 윤석열이 초보다. 예. 그래서 사건 사고 좀 많을 거다. 예. 근데 2년 정도 하고 나면 예. 나중에 이준석이 나이가 아마 만 40세가 예. 지금 아마 넘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이기 자격이 때문에 된다. 예. 다음 대통령은 이준석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예. 저도 다음 대통령 이준석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 주방장 명태균은 이준석 대통령 만들어라 그럼 만드는 거네요. 그럼 그 작업에 실제로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작업은 진행형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진행형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저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 받아야 된다. 대상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당대표 시절에 네. 김영선 의원의 공천도 관련이 돼 있고 네. 그 공천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하고도 예.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시작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네.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뿐만 아니고 지금 연관자들 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윤상현, 그다음에 정진석, 정진석 그다음에 그 한기호 사무총장 네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네.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이준석 대표는 불법은 없다. 당 대표로서 당연히 뭐 소통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뭐 불법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공천 서류 그러니까 심사 자료를 지금 예.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긴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뭐 심사에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략 공천으로 김영선 씨가 이제 공천을 받는데 제가 그때 언제지 국감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나 전략 공천을 받을 것 같았으면 진해 때 받아야 됐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었어요. 그때도 여성이었고 그리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진해 때 받는 게 맞았었어요. 준비도 많이 했었고 여론조사 공표조사도 계속 이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1등이 나왔었어요. 자체 조사, 저 공표 조사 모두 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되겠다. 그때 경선이었거든요. 경선에서 1등으로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등으로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가산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뭐 공천 심사에서 뭐 전략 공천으로 주어졌던 게 대선 때 기여도가 높아서. 그렇죠. 근데 대선 때 기여도 안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다들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 말고는 없어요. 여성 가산점 도대체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선거 나갈 때마다 당비를 미납이 많아서 거의 한꺼번에 냈었거든요. 김영선 의원이. 네. 진해 때도 그랬고 의창구 때도 그렇고. 원래 이제 그 국회의원 나가거나 뭐 책임 당원이거나 하면 매달 당비가 나가는데 안 내요. 안 내서 전화를 하면 당비가 미납이 돼서 한 번에 냈던 그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진해 때도 그렇게 냈고 의창구 때도 그렇게 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전략 공천에 그게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죠. 재보선은 그분한테 밀어둘 일이 아니다. 당 대표로서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종 도장은 당 대표가 찍었으니까.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참고인 조사로 시작을 하지 싶은데 네. 그만큼 또 뭐 저 이준석 전 의원이 얼마만큼의 알고 있는 내용이 네.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이상한 선거가 많았다고 본인도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예. 있는 대로 뭐 정말 진실되게 진술을 하시면 피해자까지는 안 가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명태균 씨로 돌아가서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러면 일단 미션이 가동되면 일단 여론조사부터 돌리고 뭐 이렇게 해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아니요. 그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예. 진행됐던 건은 없습니다. 나이가 안 된다 해서 이미 배제가 됐고 다음 차기는 이준석이다. 다음 차기는 네네. 이준석이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는 윤석열에 올인했죠. 윤석열. 네, 예. 윤석열에 올인했었고 예. 당시 이제 명태균 씨가 홍준표 예. 지금 대구시장하고도 이제 예.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간보기식으로 아. 네, 약간의 이렇게 문어다리 예, 네, 문어발 아이고, 저 전략식으로 해서 예, 뭐 홍준표에도 반, 뭐 네, 네. 윤석열에도 반, 뭐 이렇게 그것도 양쪽에 담그면서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제 명태균 씨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윤석열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으로 말을 바꿔 타고 본인이 이제 판을 짜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보니까 뭐 창원산단의 경우에 뭐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아, 네네.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한다. 뭐 여기는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뭐 저것도 안 하고 네네. 뭐 기업하고 연관되고 뭐 이를테면은 그 저 EU 국가들의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네. 뭐 무기를 어떻게 팔고 막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뭘까요? 이준석의 차기 대통령도 있지만 네. 김영선의 육선 그리고 아.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 일단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선 당선된 이후에 예. 바로 우리는 다음 선거에 돌입한다. 끝나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예. 당선 딱 됐던 시점부터 예. 우린 여기는 국회의원 사무실 아니고 선거 예. 캠프나 마찬가지다. 어.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된다고. 예. 그리고 최종 목표는 예. 육선이고 국회의장이다. 육선 국회의장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산단이 후보지 선정이었고 예. 한 3, 4년 뒤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예. 그 기간 안에까지는 예. 본인이 이제 추진하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사달이 난 네. 상황인 거군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을 여성 최초 국회의장을 만들고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본인은 뒤에서 호가호위하는 겁니까? 나중에는 막 정말 만약에 예. 그렇게 됐다 하면은 네. 예, 이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조용히 이게 사건이 그러니까 덮였을 때 가능했던 예. 일들이라 예. 그렇게 진행이 됐었으면은 지금은 아마 이 사건이 약가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상하기는 싫지만 네. 더 네, 큰 일이, 더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명태균 대표가 우리 강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제가 제가 그 사모님 그 명태균 씨 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 세상에 나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더라. 네네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핀잔 뭐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 나한테도 네네. 안 한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굉장히 소중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 생기면서 저도 이제 녹취를 다시 하나하나 다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거 나한테 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을까? 왜 나한테? 예.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네 해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칭찬.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러니까 이 일 시점에서 생각을 예. 하니까 친동생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김정선 씨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예. 왜 내 동생이 옳게 그러니까 비유를 했을 때 왜 내 여동생이 오빠 편을 들어야지. 왜 옳게 편을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김영선 편을 드니까 옳게 편 드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면서 김영선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참 트러블 있을 때 명태균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윽박지로 소리 지르는 게 있는데 그게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강혜경이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예. 왜 김영선의 편을 서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나는 본인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김영선이가 기분 나빠 하면서 얘기를 했던 통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족 이상의 네.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명태균 씨를 대표로서 그리고 엄청 존경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영업 추진력이라든지 엄청 머리도 비상하고 네. 그리고 저 지금 한 번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나쁘게 지금도 그렇지만 나쁜 생각이 없어요. 뭐 네. 사기꾼 사람들이 말하는 예. 사기꾼의 뭐 거짓말쟁이 그 거짓말쟁이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쟁이를 하니까 예. 명태균 씨의 그 행동이 저는 기분 나쁜 거지. 예.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해서 네.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예. 뭐 간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명태균 씨가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 네. 그리고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 황금폰 있다면 검찰에 낼 리는 없다. 낸다면 내가 국민 앞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내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명태균 씨의 어떤 진심이 있다고 보세요? 검찰을 왜 못 믿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은 동시에 주겠어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 네. 예. 그리고 언론사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나 특검을 해달라고 네. 양쪽으로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서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네. 본인은 조사를 하는 지금 검찰한테 내가 진실을 보여줘야 뭔가 일단 사건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때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이 움직인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 나는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칭 지금 그 대통령 검찰총장 겸직 대통령이 된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움직여서 나를 구속하면 이제 구속을 되게 피하고 싶었는데 구속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건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다 터잡부이지 뭐 이렇게 터잡부인다. 터잡부야지. 터잡부야지. 예, 뭐 이렇게 다 터트려 버린다. 네네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구속 만기가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되고 그럼 최소 이제 6개월 이상은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구속이 됐던 시점 그 네. 내용은 일단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구속이 네. 된 건데 네. 이거는 뭐 대통령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일단 저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증거 제출이라든지 일단 세비 반환 관련해서도 네. 일단은 일단 제일 핵심 증거가 제 통화 기록인 거예요. 네. 통화 녹음. 통화 녹음. 본인은 뭐 세비를 안 받았다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 안 돼 있는 내용들도 많아요. 어디에 넣어놨습니다. 어디 넣어놔라. 내가 찾아갈게. 명태균의 욕성이에요. 근데 본인은 안 갖고 갔다. 이때도 예. 어디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증거를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예. 나는 아니야. 예. 아니야.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휴대폰 같은 경우도 불태워버렸다. 어디 파묻어 버렸다. 네. 뭐 버렸다. 예.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구속까지는 안 됐을 거거든요. 거짓말을 안 하고 그쵸. 증거인멸 안 했으면 구속 안 네네. 됐을 거다. 인정하는 부분, 내가 그래 돈 받았어. 예. 근데 너 돈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그 세비 목록을 예. 제가 제출했던 거랑 예. 검찰에서 인정한 거랑 조금 달라요. 예, 그 예. 부분이 그 명태균 씨하고 저하고 싸우고 난 이후로는 예. 제가 명태균 씨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안 했어요. 김영선 씨가 명태균이 명복무장이 너한테 돈 받기 싫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 돈을 예. 입금해주면은 찾아서 김영선 책상에 넣어놓으면 예.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든지 아니면 예. 명태균 씨가 사무실로 와서 본인이 빼가든지 예. 이 방법이었는데 네. 그 뒤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죠. 어. 갖고 갔는지 안 갖고 갔는지 이런 네, 부분들까지는. 예. 근데 그 앞에 제가 전달했던 부분은 예. 제가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뭐 어디 넣어놔라 했던 어허.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음성 녹음 파일로 명태균의 목소리로 다 남아 그쵸, 있다는 그쵸. 거죠. 네. 예.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 어떻게 전달했는까지가 제가 검찰에 다 진술을 했었어요. 예. 근데도 본인은 안 갖고 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내가 김영선 같은 경우는 내가 빌려준 돈 갚았는데 얘가 나한테 예. 말 안 하고 뭐 영태균 줬어. 다 남아 있는데 다들 이제 증거를 다 부인을 하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검찰에 진실된 그 고백을 하면 네. 뭐 구속 안 당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 끝까지 부인하고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나온 증거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쵸.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뜻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제가 거다. 봤을 때 대통령 뜻하고 이거 아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다. 네. 예. 본인이 정말 진실을 얘기했는데 예. 구속이 되면 억울해서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네. 어떻게 대통령이 얘 구속시켜 해가지고 검찰이 쪼로 구속시키고 그런 검찰도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지금 그 검찰에서 조사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추가 조사가 예정이 네네. 돼 있죠. 몇 차례 더 오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아,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 10병 이상은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건이 예.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대선 조사만 이틀을 받았었거든요. 예. 대선 관련 여론조사만. 예. 그러면 이제 횟수가 많은 여론조사는 거의 한 이틀을 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예.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틀짜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네. 큰 덩어리에 큰 덩어리를 여론조사가 봤을 때. 더 많이 남아 있다. 네. 몇 건 지난번에 8건 말씀하신 것 같은데 MBC 라디오에서 아닌가요? 더 총 지역 지역에서 예, 총 지역 더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네, 네. 추가로 파일을 이렇게 제가 찾다 열어보니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30건 네, 지역 30건 지역이 30건, 30건 이상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역이 부분들. 30건 이상이고 네네. 그러면 그거를 해당자로 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그 입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제 30건 이상이고 예. 조사까지 하면 한 중복되는 분도 그러니까 한 예. 지역에 중복되는 분도 예. 계셨기 때문에 예. 한 20건 정도 20건. 되지 싶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이틀짜리가 20건이니까 근데 이제 단발성으로 끝났으면 이걸 이제 뭉쳐가지고 한 번에 하면 빨리 네. 끝날 거고 예, 예. 좀 긴 건들이 그러니까 여러 건들이 많은 예. 대구라든지 네, 대구,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네, 한 이틀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광주, 부산도 있습니까? 광주는 없습니다. 부산 거는 있고 부산도 이제 부산. 네 부산도 이제 그 부산 광역시도 있지만은 예.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제 구별로도 있어서 예. 구청 단위, 네. 기초단체장. 네네네. 그러면 박형준 시장 관련된 것도 있습니까? 네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했었어요. 네네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때. 네 서울하고 그때 같이 보궐선거를 예, 해서 예. 서울 거랑 부산 거 같이 그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오세훈, 박형준이 같이 돌아갔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박형준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예. 그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다른 분 이름이 한참 많았었고 네네. 박형준은 거의 끝 무렵에 한 6번, 예. 7번 정도? 6번에서 네네. 7번. 갈 길이 멀군요. 갈 길이 매우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얘기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그 좀 직접 보니까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나 실감하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담당하시는 검사님들은 예. 의혹이 엄청 강하세요. 어. 조사라든지 했을 때 이게 한쪽을 수사 검사들. 네, 예. 치우치지 않고 윗선을 예. 위에를 이제 향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까지 윗선을 네. 그래서 가겠다. 네. 수사한다. 네, 대통령 그 부부. 의지가 네 확실하게 느껴지고 예. 있는데 예. 특검을 하면은 이 조사했던 걸 다시 또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예. 또 이제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또 길어질 거라 네. 그 특검을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었던 그 검사님들을 같이 예. 예. 특검에 그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들어가는 게 더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내용을 그쵸. 추가로 하는 네네. 거니까. 새로 예. 막 검사를 바꿔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너무 네네. 힘들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우리 강 선생님 수사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은 상당히 의지가 크다, 강하다. 강하다. 부장도 그렇습니까? 이지형 제가 아직 수사팀장? 부장님까지는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 검찰 분위기는 매우 좋다. 네. 그리고 적극적이다. 끝까지 올라갈 걸로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상이 꼭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오늘 좀 긴 시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안 힘듭니다. 검찰 조사실 같은 느낌은 아니셨나요? 전혀. 처음에 솔직히 정말 긴장이 됐었어요. 그 기자님이 약간 이게 예. 파워가 느껴져가지고 처음에 떨었어요. 근데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편안하게 네. 인터뷰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편안한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종종 모셔서 네. 중요한 말씀 고비마다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함께 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네. 저희가 다음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긴 인터뷰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시민들께, 국민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에 왔다 갔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왔었고요. 이제 와. 옷가 마가를 엄청 많이 망설였었어요. 혹시라도 좀 많이 알아보시면 예.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네. 혹시라도 그 집회에 방해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은 예. 생각에 정말 마스크 쓰고 목도리 두르고 안경 쓰고 모자 쓰고 해가지고 변장을 하셨군요. 네, 예. 아무도 안 알아보더라고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고, 네, 예. 그 집회 참석했다가 그 행진까지 네. 명동까지 다 가고 마지막 해상까지 예. 보고 이제 왔었는데 예. 그 언론사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다들 뭐 민주당의 당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뭐 저렇게 모였다 예. 어쩌다 하는데 당원들도 계셨지만은 일반 시민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네. 정말 맞아요. 엄마 딸 손잡고 나오고 또 학생들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탄핵, 예. 김건희를 윤석열을 거부한다, 김건희를 뭐 예. 특검해라, 뭐 이런 그 구호를 외치고 할 때 정말 이게 감동,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갑다. 제가 앞뒤로 이렇게 봤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도 예. 안 보이고 예. 빨리 이 나라 정말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조사 건들이 많지만은 끝까지 저는 진실되게 거짓 없이 다 얘기를 할 거고 정확하게 마침표 찍는 데까지 저 끝까지 힘을 낼 거니까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추운데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고 또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을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도 좀 너무 크고요. 네. 너무 이번에 토요일에 왔을 때 너무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울컥울컥했었거든요. 예.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힘내서 어떻게든 네. 윤석열, 김건희 진실 이 건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우리 검사님들도 그렇고 조사 명명백백하게 좀 네.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다 울컥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좀 진짜 의로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뭔가 누군가에게 몰리고 있을 때 네. 이게 혼자서 외롭게 이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인데 나 혼자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저는 그 국감장에 당당히 서서 증언하실 때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 진짜 엄청 많이 떨었습니다. 네, 지금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신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도록 불의와 싸우면서 이거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강 선생님 같이 응원하고 네.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겨울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가장 따뜻하게 뜨겁게 안아주고 있는 두 분이 있다면 한 분은 박정훈 대령이고 네. 다른 한 분은 우리 강혜경 선생님 아닌가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다음에 또 모시려고 이렇게 자주 불러주세요. 네, 예, 종종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